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마 주말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확대, 계속되는 하락의 모습 속에 힘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의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 속에 더욱 큰 상승을 위한 기모기가 아닌가 싶었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참 답답한 시장의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13일 오후 1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6.10% 하락,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7% 하락을 했습니다. 25,832달러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6.35%, 일주일 전 대비 무려 26% 하락한 1,37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도 이제 전날 대비 6.29%, 일주일 전 대비 22.48% 하락한 0.48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뱉어낸 하락분인 것이죠. 시가총액 8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뭐 오른 거 있다고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3.13%, 일주일 전 대비 17% 하락 0.3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7.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5.9%로 소폭 전날보다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 시장의 요동에 선물 시장 또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시간 동안 0.56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점이겠거니 싶어서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제 더 하락을 하니 청산을 당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선물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롱 쇼 포지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쇼 포지션이 50.26%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이제 좀 올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선물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의 하락 속에서 수익 상태의 이더리움의 주소가 이제 55.9%로 22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엊그제이죠. 리도 파이낸스 사태가 터지면서 대규모 청산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더리움의 매도 상태가 매도 물량이 더욱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 공포감에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게 보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인물들은 신이 났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이더리움의 가격이 1,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저점 매수는 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20%가 더 하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공포감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죠. 이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이더리움의 가격은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만약 이제 해당 가격선까지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고점 기준 약 3조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아래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저점 매수를 지양해야 한다.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 이루어질 FOMC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됐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신고점을 정말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이제 6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빅 스텝이 아닌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또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참 답답한 시간들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유명 투자자의 경우는 이러한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금 보유를 더욱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지금 약세 모습 속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이죠.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금을 보유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와 관련 그는 인플레로 인한 강세장에서는 금보다 비트코인 보유를 선호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반대이다. 무책임한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낫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약세장이 전망된다면 금을 더 보유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과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참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금 2.0이다, 새로운 해지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이다 라고 많은 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미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이제 위험 자산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그 주식 시장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금 2.0 새로운 디지털 이제 해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더욱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좀 긍정적인 소식들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이 당장 위축되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전 6월 12일 날 나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약세 속에 NT-S11 등 일부 채굴기 가동 중간 가격에 이제 근접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채굴풀 F2풀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며 25,000달러 선을 일시 반납한 가운데 NT-S11 등 일부 채굴기의 가동 중단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가동 중단 가격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채굴기를 돌림으로써 수익보다 오히려 계속 가동하는 것이 마이너스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25,000달러, 24,000달러가 무너지면 이 채굴자들이 오히려 돌리는 게 손해인 것이 마이너스인 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큰 기업들, 이제 대규모 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약세장을 견딜 만큼 자본이 빵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중소형 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 달이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바로 순 마이너스에 돌입하기 때문에 차라리 채굴기 다 팔고 보유 비트코인 다 파는 것이 장점이지 않을까. 이 내용에 이제 주된 쟁점의 경우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한 연구원의 경우는 USDD 이제 트론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100% 담보율 유지를 실패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루나 쇼크가 터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론 재단에서 똑같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USDD를 발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프록시미티 소속 연구원 레스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론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D의 담보율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제 100%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 현재 USDD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의 담보 비율은 약 92%로 트론 측은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트론을 뺀 USDD의 준비금 담보율은 약 73%로 그 중에 1.4억 USDT는 트론 기반 대출 프로토콜 저스트랜드에서 USDT 이제 테더를 예치하고 받은 JUSDT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USDD도 이제 제2의 루나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연구원이 보고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제2의 루나 사태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시그널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FTX 거래소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이제 하나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겨울 안 온다. 훌륭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2에서 암호화폐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과 금리 인상 전망이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하락세를 촉발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닥쳤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훌륭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규제 명확성을 높일 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겨울이 안 온다라는 내용을 보자마자 바로 한마디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 암호화폐 겨울인데 암호화폐 겨울이 안 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싶으신 생각 아마 비단 저만 드는 것은 아니리라 싶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언급들,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네크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수년 뒤에 25만 달러 도달 전망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네크 CEO의 경우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2 컨퍼런스에서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금시총의 절반 혹은 이제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유용한 자산으로 보고 있어 제도적 채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개인 포트폴리오의 0.5에서 3% 사이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수년 뒤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말도 안 된다. 이미 시즌 끝났고 암호화폐 시장 이제 도박이다 투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을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냉정하게 시장 전체를 아우러 보았을 때 사실입니다. 바네크 CEO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사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 정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배척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는 모습들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규제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시작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를 시작으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등을 시작으로 다수의 인플레이션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며 이 위험자산 미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네크 CEO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크게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하락한 것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하락을 한 것이지 이 시장의 내재 가치는 건실하다, 더욱 성장 가능하다. 하지만 이 변동성 언제 상승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다소 조금만 이제 담아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해 6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벤자인 코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도미넌스는 현재 46.9% 수준, 올해 후반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세장은 많은 사람들을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로 만들 것이다. 강세장에서는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약세장에서는 그들은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에 반감을 갖고 있다가 이제 패배하고는 한다.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자면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다시는 신고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인 즉슨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알트코인도 투자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더욱 상승 여력이 좀 죽었을 때 비트코인이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오래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한 3년, 4년 정도 투자를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알트코인으로 시작하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시장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포트폴리오에 대규모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담고 있는 것이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매영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테라폼 랩스에 관한 언급들,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테라폼 랩스 직원 횡령이 권도영과 연관성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테라폼 랩스의 직원 한 명이 약 한화로 30억 원 가량의 코인을 탈취하고 횡령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에 관한 증거도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이 권도영 CEO와 관련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한 일주일 전이죠.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보았을 때 연관이 없다라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 랩스 직원이 법인 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의 연관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남구준 경찰청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는 직원 횡령 행위와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 간 연결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경찰은 아울러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했다면서 추가 횡령이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횡령한 것은 권도영과 연관성이 없겠지만 어제 나온 하나의 소식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권도영 대표가 1.5조 원어치, 그러니까 1.5조 원어치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루나와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암호화폐를 프리마이닝했다. 그래서 큰 손들에게 나눠 주어서 테라폼 랩스의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엄청난 투표권, 장악력, 영향력을 가지게 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다라는 이야기들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날에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이 기사에 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바로 다음 날에 1.5조 원어치의 프리마이닝 사태가 또 터지면서 안 좋은 소식들 연쇄작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저 이제 공격을 막지 못해서 방어에 실패해서 그저 실패한 이런 코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끝이 날 것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린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테러에 관한 소식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3포인트의 하락을 했습니다. 11포인트를 나타내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어제도 극단적인 공포, 지난주도 그리고 지난달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참 답답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다가오는 6월 16일 이제 75bp 인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50bp 인상만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특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터지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 하락하고 암호화폐 시작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리도 파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혼자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FOMC에 대한 위험성, 이제 영향, 두려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참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틀 뒤부터 이제 연준 FOMC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하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캐치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